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무더운 여름,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더위 때문이 아닌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깨는 일이 잦다면 한 번쯤 본인의 수면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홍정환 과장과 함께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해치는 불면증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 많을 텐데요. 불면증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잠을 잘 이룰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여행에 가서 시차가 맞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룬다는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잠을 못 이루는 단기 불면증이 있을 수 있겠고, 예. 한 2, 3주 정도 어떤 정신적이나 신체적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잠을 이루기 힘든 그런 단기 불면증도 있겠지만, 한 달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잠을 깨는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는 그런 만성적인 불면증도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평생 하루 4시간씩만 자도 건강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최소 8시간은 자줘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람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이 다른가 보죠? 정해져 있는 수면 시간은 없습니다. 보통 얘기하기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적정한 수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주무시면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내가 잠을 몇 시간을 잤는지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낮에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지장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면증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불면증의 원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긴 해야 되는데 우선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생활 습관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흡연이나 음주 또는 카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를 과량 섭취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흔히 술을 드시고 나서 주무실 때 잘 주무신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술은 잠을 쉽게 들게는 하긴 하지만 중간에 깊게 드는 잠을 방해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더 피로함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신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 예를 들어서 항암제나 갑상선 치료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들 자체가 불면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적인 수면 각성 주기를 가지신 경우, 예를 들어 교대 근무를 하신다거나 주야간 근무가 자꾸 바뀌시는 분들은 그로 인한 불면증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처럼 열대야에 있는 경우에 너무 고온의 상황에서는 주무시기가 좀 힘드실 원인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신체적인 질환이나 심리적인 원인들도 많은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신체적인 질환으로는 흔히 위식도 역류라고 부르는 속쓰림, 자려고 누웠는데 속이 좀 쓰린다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전후에 내지는 갱년기 이후의 증상으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들 이외에도요, 심리적인 원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수면 장애는 특히 불면증이라는 질환은 우울 장애의 가장 주요한 증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살면서 느끼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도 잠을 못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잠에 대한 강박이 좀 심하신 분들은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 잠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면증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을 잘 못 자면 생기는 우리 신체의 변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잠이란 전날 겪었던 나의
낮 동안에 활동했던 나의 피로감을 풀어주는 그런 행위이기도 한데요. 그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에 피로감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요. 동물 실험에 의하면 수면 박탈 실험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잠을 못 재우게 하는 실험을 하거든요. 네. 뭐 식욕도 떨어지고 전신 쇠약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체중이 줄고 심한 경우에는 체온 저하에 따른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치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인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불면증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원인 질환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수면의 양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양태 확인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 혹시 있는지 그런 신체적인 질환이나 심리적인 질환들을 확인해서 그 원인 질환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불면증의 치료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 원인 질환을 제거하는 게 1번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올바른 수면 습관을 잡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실시하거나 인지행동 치료 내지는 광치료 또는 이완 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면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몇 시에 침대에 누워서 몇 시에 일어났으며 그 사이에 몇 번이나 깨었는지, 그리고 낮에 운동을 얼마나 했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를 적어놓고 어떤 것이 나의 불면의 원인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잠이 좀 잘 안 온다 싶으면 바로 수면제에 의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불면증에는 약 치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수면은 습관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습관이고 잠을 잘 자게 하는 습관을 키우는 훈련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면 위생은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못 잔 잠을 좀 더 보충해야지라고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면서도 아침 늦게까지 누워 계시는 경우에는 내가 잠을 못 자면서도 침대에 누워있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들은 좀 버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또한 마찬가지로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초저녁부터 침대에 누워서 잠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하시는 부분도 침대에 눕는다는 행위와 잠을 잔다라는 나의 습관이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매칭을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졸리시기 전까지는 침대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우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뭐 게임을 하시거나 검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환경이 되었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불빛과 그 영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극들 때문에 잠을 더 깨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만지시지 마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조금 더 좀 어두침침한 불빛 안에서 책을 조금 읽으시는, 책을 읽다 보면 졸리시게 되니까 그때 다시 침대에 들어가셔서 잠을 청하시는 게 훨씬 더 수면 습관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밤에 못 주무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낮에 누워있는데도 잠이 안 와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어젯밤에 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오늘 못 잔 잠을 보충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낮잠을 주무시지만 오늘 낮에 자는 잠은 오늘 밤에 내가 잘 잠을 미리 빼앗아서 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낮잠은 안 주무시는 게 그날 밤에 숙면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피치 못하게 주무시겠다면 30분 이내에 짧은 시간으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면 습관 중에 하나는 낮 동안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수면 직전에 야간에 운동을 하시는 거는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도 또한 오전 시간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하신다면 잠들기 서너 시간 이전에 하신 운동으로 마치시는 게 낫겠습니다. 많은 습관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실금 때문에 바깥 외출을 꺼리거나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그냥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고 대인기피증까지 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데요. 이 시간에는 중년 여성들과 할머니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인 요실금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 여성의원 두재균 원장 나오셨습니다. 중년 이상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요실금. 나이 먹으면 생기는 부끄러운 질환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두재균 원장과 함께 요실금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가 요실금인데요. 예. 우선 요실금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요실금학회에서 얘기하는 그 요실금의 정의는 본인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소변이 나옴으로써 사회활동에도 장애를 받고 또 유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네. 들면은 젊은 엄마들 학교 이제 운동회에 가서 단체로 하는 게 줄넘기 있잖아요. 예. 못 들어가요. 여기는 점프하면은 소변이 새니까. 예. 또 할머니들은 또 노인정에 그 소변 냄새 날까봐 잘 못 가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소변이 항상 축축하게 젖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뭐 그쪽에 습진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 위생상의 문제도 일으킵니다. 네. 여성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요. 이 요실금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의뢰 생기는 병이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세 드신 할머니들 중에서도 요실금 없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요실금의 원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할 정도로 흡연도 요실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스트레스도 또 요실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비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뭐니 해도 가장 요실금의 중요한 원인은 임신과 출산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네. 요실금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이제 요실금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실금의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채기를 하거나 뜀박질을 하거나 무거운 거를 든다거나 뭐 계단을 내려간다거나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배 압력이 좀 올라가 가지고 높아진 압력이 방광을 순간적으로 누르니까 소변이 나오는 소위 그걸 갖다 저희들이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배의 압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소변줄을 갖다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술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은 뭐 예전부터 해오던 TOT 방법이라든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미니슬링 수술법이라든지 그런 수술법들이 있고요. 특히 미니수술법들은 뭐 아주 수술 시간도 한 7분 이내로 아주 짧고 입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할 수 없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수술의 성공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최신 치료법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치료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거 말고 별도의 요실금 하나 종류로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또 화장실을 보고 가긴 갔는데 도달하기 전에 미리 그냥 소변이 확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복압성 요실금과는 또 다른 형태의 요실금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두 개의 요실금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수술과 약물 치료 또는 레이저와 약물 치료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최신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레이저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다고요? 우리나라에 레이저 치료법이 들어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외국에서 개발된 방법이긴 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과연 레이저가 요실금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보편화된 방법으로 이미 자리 잡았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효과도 있습니다. 레이저는 어비움 야그 레이저라는 거와 CO2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부인과 영역으로 쓰는 레이저는. 둘 다 원리는 어떤 거냐면
질벽에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발사해서 일정한 온도를 올리게 합니다. 그 온도는 약 65도 전후가 돼요. 예. 그 온도를 올려주면 그 약간의 화상을 입은 그 조직이 이제 재생하기 위해서 콜라겐이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제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데는 3개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해서 그렇게 그 레이저를 쏘아줌으로써 보통 한 3번 정도 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안전하고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제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뭐 그 좀 섭섭하다 그런 분도 있고 예. 또 한 1% 정도에서는 전혀 듣지 않아서 그 수술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기 전에는 과연 어떤 분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인가 이거 알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건 분명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예. 레이저 치료법의 부작용 그리고 또 치료 효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도 한 4년에 걸쳐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그 레이저 치료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비미아그 레이저라고 하는 인티마 레이저와 CO2 레이저라고 하는 페미 레이저라는 걸 가지고 치료를 하기도 하고 2개의 레이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쓰기도 하고 네. 또 수술 방법과 레이저 치료법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이제 병원에서 입장에서는 볼 때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네. 간혹 가다가 그 만족하지 못해서 그 또 레이저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통계를 보면은 한 1%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분은 수술 몇 분 한 적은 있습니다. 예. 또 최신 치료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야, 정말 보면은 그 요즘에 그 의학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라고 해서요.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초음파는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은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장비였잖아요. 네. 뭐 그 배에다 이렇게 대면 애기 모습 보여주고 하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초음파를 갖다가 이제는 치료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자궁에 근종 같은 게 있을 때 수술을 하지 않고 하이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모으면 한쪽에 모은 데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원리로 초음파를 고강도로 해서 빡 쏴주면 거기에 열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100도 가깝게 올려가지고 그 종양, 즉 자궁 근종이라든지 또는 뭐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그지만 그 들어간 데에는 음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이렇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온도를 높이지 않고 아까 레이저처럼 약 한 60에서 65도 정도의 열을 올려가지고 그 자체에 의해서 아까 같이 똑같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레이저 말고 이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요실금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필러를 갖다가 예. 또 그 요실금 치료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의학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두재균 원장과 함께 요실금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일상에 복귀하기 전에 여유롭게 완충 시간을 갖고 평소의 수면 습관, 생활 리듬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게 휴가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